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NX 러닝 에디션 또는 스튜던트 에디션에서 오늘 해볼 거는 스케치를 한 뒤에 스케치 평면을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돌출을 해가지고 슬롯 형상이라든지 다른 면에 돌출되어 있는 거를 만들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볼브 단면을 그려놓은 거를 리볼브를 활용해가지고 회전체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요건데요. 네, 사각형을 그려놓고 옆에 R10짜리 필렛을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 파일은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익숙해지는 방법은 여러 개로 그냥 다수를 해보면서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를 XZ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할 평면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려보십시다. 자, 사각형 그리는 방법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CAD하고 좀 그리는 방법들이 달라요. CAD는 직선이 계속 이어져서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리는 게 연속적이지가 않죠. 메뉴를 다시 다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챔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부분을 일정 거리를 10으로 선택을 해줬는데요. 10에서 10, 12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 부분은 여기는 필렛으로 여기를 반지름 10. 아이고, 이게 좀 이렇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은 상태에서 필렛 값을 입력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진짜로 막 이렇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대략 모양을 잡은 다음에 스케치로 남기게 됩니다. 자, 스케치에서는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에 작업한 게 따로 뜨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돼요. 돌출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나서도 항상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순서라든지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쉬운데, 스케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작업한 게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반대 방향으로 Y 방향으로 40mm만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대로 단면 한쪽은 챔퍼가 돼 있고 한쪽은 여기는 이제 R10으로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또 해볼 게 이제 스케치인데요. 자, 스케치를 여러 가지 면을 고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은 온 플레인이 뜨게 되는데, 인퍼드 플레인을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퍼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존재하고 있는 면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면에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요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라 볼게요. 한번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반대편으로 하고 서브트랙트로 잘라 주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진 부분만큼 돌출이 되면서 잘라졌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면에서 이런 형상들을 여러분들이 돌출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불린 오퍼레이션도 여기 NX에서는 돌출을 하면서 같이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나이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한 개의 객체로 만들어지게 돼요. 얘네는 지금 한 개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병합 유나이트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처음에 있는 거에서 나중 거를 돌출하게 되면은 처음 거를 A, 나중 거를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돌출이고, 그 다음에 intersect는 접하는 부분만 나왔죠. 여기에서는 우선은 subtract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만든 다음에 빼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어디서 그려보냐면은 여기다가 이 대각선이 만들어진 이 면에다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스케치 플레인이 바뀌게 되고 XY축이 여기로 와 있죠. 여기에 있는 XY 지축은 글로벌 좌표계, 전체 좌표계에서 XY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평면에서 XY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 면을 선택을 할 때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죠. 같은 면인데도 어디를 원점으로 잡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데이터 액시스를 새로 그 기준 평면 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아까랑 바뀌었죠. 아까 마우스를 갖다 대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갖다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다가 요렇게 생긴 34의 6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여기 이 부분이 0,0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0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예를 들어서 3,3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높이는 폭은 34, 높이는 6, 요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방법은 컨트롤 G를 하면 없어지는데, 사각형을 그냥 대충 만든 다음에 여기 래피드 디멘션이라고 하는 디멘션에서 여기 치수를 더블 클릭만 해도 사실 바뀌어요. 34, 높이는 6. 자, 그리고 여기 원점에서부터가 되니까 여기가 3mm,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3m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수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34의 6에 3mm, 3mm인 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필렛으로 R2짜리 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스케치는 XY 평면상에서 만들었던 거고, 이 새로 만든 이 스케치는 이 평면상에서 만들어진 거고, 요 원은 원래 만들었던 이 면에서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익스트루드를 해보게 되면은, 네, 익스트루드를 하게 됐는데 돌출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한 개의 스케치 단면이 수직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직면을 기준으로 돌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mm 또는 2mm만큼 한번 돌출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서브트랙트로 되니까 안 됐네요. 네, 3mm만 돌출해봤는데 이 면의 수직인 돌출 형상이 지금 만들어졌죠. 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병합하면은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보이지가 않겠죠. 이럴 때는 subtract, 전체 큰 형상에서 돌출되는 형상을 빼주는 거, 요런 식으로 슬롯 형상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기본적으로 얘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NX는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 그레이 그레디언트가 기본 색상이었는데요.
이 스튜던트 에디션은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PPT를 만들고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얘를 넣어줄 때 네, 요렇게 바로바로 넣기 쉽게 하려면은 흰색 바탕화면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편합니다. 화면이 조금 움직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누르면은 그 외에도 백그라운드 스타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렌더링 스타일 이거는 나중에 볼 때마다 한 번씩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쉐이디드,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디매치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스케치를 해준 거는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요렇게 왼쪽에 여기 나와있는 눈 있죠. 이 눈을 지워주면은 이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3D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기본적인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게 좀 싫다고 하면은 여기 눈 있죠. 이게 그냥 히든하고 똑같은데 하이드, 그냥 눈만 옆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필요 없는 게 다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를 하이드를 눌러보면은 나머지가 같이 다 안 보이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죠. 이 스케치가 가장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 스케치를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자, 스케치는 사실 안 보여도 그냥 어차피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익스트루드가 안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작업했던 요것들 이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든 개체가 전체 작업을 통해서 한 개의 결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만 없애도 그 얘네는 한 개의 개체로 연결이, 한 개의 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볼브 형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리볼브를 통해서 만들어 볼 형상은 이제 이 도자기와 같은, 청자와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얘가 이제 축대칭 회전 형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볼브를 해서 단면 형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네, 형상은 이렇게 놔뒀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케치를 해가면서 직접 여러 번 그려보는 게 좋아요. 같은 형상도 이렇게 자주 똑같은 것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손에 익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볼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업하게 될 때는 듀얼 모니터 2개짜리를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해요. 한 개에서는 모델링하는 화면을 띄워두고 다른 화면에서는, 이제 다른 모니터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게 그 작업이 용이해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역시 스케치죠. 그래서 Y, 여기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XY 지축이 있는데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자꾸 바뀌죠. 요렇게 바뀌는 거, 원래는 글로벌 좌표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XYZ,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로컬 좌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면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글자가 2개가 겹쳐 있어요. 로컬 좌표계하고 그 글로벌 좌표계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0, 여기 맨 처음에 오른쪽에 그리는 게 거리가 10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직접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은 훨씬 더 쉽죠. 그리고 길이가 10에 각도가 135도짜리, 그 다음에 Y쪽으로 높이 30짜리에
10짜리, 그 다음에 거리 10에 각도 45도짜리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1. 자, 여기 보시면은 개체 스냅에서 왼쪽에 뜨죠? 라인 2 on 스케치.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선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가까이 가보시면은 요 점은 선의 딱 가운데에 있죠? 이 말은 여기가 선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끝점이죠. 그래서 이 개체 스냅을 잘 사용하면은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에서 5mm짜리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라인이 이렇게 이 4분의 1점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준 뒤에 하나 더 그려주거나, 또는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중간에 가운데 점이 따로 정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5mm짜리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퀵 트림을 원이 없어졌네요. 여기가 퀵 트림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아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바닥면도 하나 연결을 해주게 되고, 자, 요거를 한 뒤에 이제 필렛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 치수값은 다 써놨으니까 요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옵셋을 해볼 건데요. 자, 옵셋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빨간 별표가 셀렉트 커브에 있죠. 그래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체크 포인트로 바뀌게 되고, 디스턴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mm짜리 디스턴스로 OK를 해주면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CAD랑 똑같아요. 선을 옵셋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2mm인데요. 얘는 R이 3mm가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R은 3.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얘가 2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했으니까 6.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볼브를 하기 전에서 닫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려있던 부분인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 청자 형상의 단면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볼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는 메뉴에서 인서트에서 디자인 피처에 가시면은 리볼브가 여기 있죠. 또는 두 번째 메뉴. 리볼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별표 쳐 있는 게 셀렉트 커브, 스페시파이 벡터, 스페시파이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커브는 우리가 이거를 해줄 거니까 얘를 선택이 됐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에 회전 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C축, ZC축이 되겠고요.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프리뷰인데요. 프리뷰 옵션이 켜 있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질 형상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리볼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대칭인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도 같은 경우에도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만들게 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0도에서 90도 이렇게 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리볼브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단면 커브, 그 다음에 회전축 벡터, 그 다음에 점, 여기가 꼭 정해져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얘를 0,0,0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5에서 한번 돌출을 리볼브를 시켜볼게요. 자, 마이너스 5가 돌출이 돼, 2점이 기준이 되죠. 2점. 그래서 가운데가 빈 상태로 돌출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를 리볼브를 한번 더 시켜 볼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전축이 달라지게 되니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게 다른 형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리볼브에서는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가, 회전축과 중심을 어디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보세요. 시간 될 때 꼭. 그리고 똑같은 작업이라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반복을 통해서 손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원래는 이게 NX에 없었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생겼어요. 메뉴를 윈도우를 바꿀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세요.